안녕하십니까. 세종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사생활권 분양 중에 일반 청약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조금 이미지가 다른 느낌?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따뜻한 날씨 가족들과 즐겁게 여행 다니시고요. 제가 사생활권 쪽에 일반 청약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실 겸 해서 자세하게 안내 좀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외치고 싶어요.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렸던 것처럼 세종 자이 2편한 세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사생활권 쪽에 분양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 한 군데 그 1-5 생활권 어진동의 우미린 거기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양 예정으로 5월 초로 예표 있어요. 그래서 자이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갈 것 같고 우미린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5월에는 세종의 분양이 좀 많이 움직여서 세종은 실질적으로 분양만 하면은 조금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지금 접해 있음을 좀 인지하셔서 5월에는 세종시에 청약을 원했던 분들, 청약을 하시고자 했던 분들은 청약에 이제 조금 도전을 하셨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영상을 미리 올려드리고요. 1부에서는 특별공급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2주 공무원이 50% 물량 가져가고요. 그 50% 물량 중에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그 신혼부부, 다자녀, 뭐 이제 생애지초, 뭐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기본적인 물량이 대략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생 쪽 같은 경우는 LH에서 공급하는 부분, LH 토지 용도와 같이 민간이 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특별 공급의 물량이 다른 민영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반 청약이 매물이 많으니까요. 제가 일반 청약을 조금 보실 때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나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 어제도 문의가 계속 오길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85제곱미터 이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85 초과분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로 예전에는 안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공고문이 나와 보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저희들이 공고문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85 초과를 받으실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85 초과가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한테 이제 그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1주택 세대주는 당연히 처분 조건으로 아마 청약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처분 조건, 꼭 내가 처분을 해도 괜찮겠다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조건이 맞을 거고, 안 그러면 무주택이면 처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 조건을 할 수 없는 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는 청약을 넣으셔도 처분 조건에 대해서 저기가 안 되시면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약 저축이든 청약 뭐 종합저축이든 해서 24개월 이상 납부를 하셨어야 돼요. 가입 기간이.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2년이었고, 그 다음에 청약 그 예치금이 지역별로 다 틀리죠. 세종은 지금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는 200이고요. 기타 시도는 뭐 부산광역시는 뭐 서울과 같이 400이었고 그 다음에 기타 시도는 250 그렇게 됐고 85 초과분은 또 금액이 틀리잖아요. 금액 틀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안내 영상을 드렸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있는 경우와 경쟁이 없는 경우의 순위 입주자 선정인데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는 1순위에서 만약에 청약을 넣었다가 1순위에서 미달이 되면 2순위로 넘어가는데 세종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방법이 첫 번째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거주지역, 세종시의 당해 지역에 거주지역을 하셔야 되는데 거주지역이 1년 이상. 1년 이상 세종에서 거주를 하시면 50%의 공급 물량 중에 그러니까 이주 공무원들한테 50% 물량 가고요. 이제 특별공급 대상자 물량 빠지고요. 그 다음에 50% 물량을 세종 시민한테 주는데요. 그 세종 시민한테 주는 청약금에 대한 50% 물량 있죠. 그거에서 이제 먼저 공급을 해주고 50% 청약, 세종 시민들도 청약을 넣었다가 떨어지시면 떨어지신 분 플러스 기타 지역. 세종시 이외의 모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 나머지 50% 물량이 공급이 되고요. 동일 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을 순차, 그러니까 동일 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으로 경쟁 시에는 당첨자를 선정하는 순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첨이 들어가는데 순위 구분의 1순위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된 분으로 매월 24개월 이상 납입한 자. 2년이 경과되면서 횟수도 24개월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넣었을 때 횟수 없이 그냥 24개월 경과가 되고 한꺼번에 청약금을 넣었을 때 예전에는 가능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LH 토지와 같이 컨소시엄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LH 규정이 좀 적용이 되니까 청약 회차를 24회차를 다 못 넣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요. 회차를 맞추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자면 10만 원의 청약금을 넣으면 내가 회차를 2만 원씩 5회차를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5회차를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매월 납입액을 24개월로 책정을 하지만 우선은 회차라도 제대로 맞춰 놔야 되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은 그런 조건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정약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쨌든 청약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구성원 세대주가 무주택자예요.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총액이 많은 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약 예금 통장에 24개월 월납을 회납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월납도 제대로 잘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순위에서 만약에 동일 순위자가 있으면 거기에 청약 금액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선정을 먼저 해드리고 우선은 3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요하는 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뭐 지금 당장 처분을 했다고 해서 무주택 기간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을 하셔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오히려 전략을 85 초과 부분으로 해서 처분 조건인 주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주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고 여기는 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월 납입 금액이 24회 이상이 돼야 되지만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의 청약을 받으실 때는 가입 기간이 24개월만 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돈을 납부를 하시다가 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달에 못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월납 24개월이 안 갖춰지신 분이거나 청약 금액 24개월에서 금액이 뭐라고 하죠? 그 지역 구분마다 지역마다 예치되는 금액 한도가 있잖아요. 그 금액이 미달이 되셨을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넣으시고요. 회차를 늦춰 놓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24개월 회차가 안 되시는 분들은 85제곱미터를 굳이 전략을 짜서 넣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85 초과 대신에 예치금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85 초과를 공략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85 초과에서 24회 월납차 하신 분들한테 밀리기 때문에 무주택이시면서 이제 청약 가입기간 24개월이 다 지났는데 월납에서 24회 이상이 미납이 되신 분들은 오히려 85 초과를 청약으로 늘리는 게 오히려 청약에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5에만 굳이 매달려서 청약을 넣으시려고 전략을 짜시지 마시고요.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85 초과에도 청약을 가능하니까 85 초과에다가 노려겠다는 전략도 한번 짜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무조건 50% 공급이 되십니다. 그거는 아시겠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청약을 넣는데 낙점이 되셨어요. 당첨이 안 되시면 세종시 이외의 지역 사람들과 같이 경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해 쪽에 계신 분들이 유리하다는 거, 그거 인지하시면 되고, 이 85 초과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4개월, 월납 24회가 안 되신 분들은 가점제가 지금 현재 50%가 들어가고요. 85 초과도요. 추첨제가 50%가 들어가는데 거의 지금 현재 추첨제 선정 방식에서는요. 50% 물량 중에 공급 세대수의 75%가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점제의 50%에 제가 청약을 넣었어요. 제가 청약 점수가 다른 분들보다 미달이 돼서 점수가 왜 부양가족이 작거나 아니면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무주택 점수가 가장 높고 부양가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밀려서 가점제에 50% 밀렸으면 추첨제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25%를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에서 낙첨자 및 1주택 처분 조건자가 25%. 그러니까 청약 신청을 하셨을 때 무주택자인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이름은 끝까지 추첨이 된다는 거예요. 85 초과를 가셨을 경우에는 대신 85 초과에서 가점으로 들어가니까 청약 월납 24개월 미납이시거나 가입 24개월 미납이시거나 그 다음에 가점에서 밀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리지만 85 초과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무주택 기간 중에 가점 물량, 가점에서 점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에서 주택이 있으신 분을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를 시키시면 안 되세요. 그래, 부양가족도 기간이라는 게 적용이 되십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보시고 아까 입주자 청약 예치 기준금 있으셨잖아요. 보시면 85 이상 세종시는 200만 원이십니다. 그래서 85 이하인 경우는 200만 원 예치금을 넣으시고요. 세소 서울시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기타 시도하고 광역시, 기타 외 광역시 250만 원이고요. 전용 102 이하가 세종시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300만 원 정도는 예치를 해놓고 300만 원 이하여도 85제곱미터 이하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회차 부분을 조금 늘리시면서 금액을 넣으시는데 회차 부분 늘리는 제가 팁 알려드렸죠? 여러 번 나눠서 넣는 거예요. 청약 예금을 CD기에서 아니면 창구에서 돈을 제가 청약부금 넣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게 되면은 거기 담당 직원 이걸 1회로 넣을까요? 2회로 넣을까요? 3회로 넣을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회차를 늘리는 방법은 10만 원을 넣고도 5회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2만 원씩 5회를 넣는 방법으로 해서 회차를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청약의 팁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135제곱미터 이하면 400이에요. 그러니까 200, 300, 400, 그 다음에 모든 면적을 넣으실 때는 500. 그러니까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나 기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은 500만 원만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모든 면적의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청약 접수를 보시고 경쟁률이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전략을 짜셔서 경쟁률이 조금 낮겠다 판단되는 지역에다가 평형을 구분하지 않고 넣으실 수 있는 방법은 500만 원만 예치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서울 및 부산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아무래도 큰 광역시고 특별시다 보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그쪽 지역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500이고요. 기타 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대전에 계신 광역시나 청주시 같은 분들은 1,000만 원의 청약을 넣으시면 청약 예치금을 넣으시면 전평형의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청약 신청하시는 방법을 선정을 하셔서 청약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청약을 진행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무리를 두고서 안 될 물량에 청약 통장 50% 물량에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50% 넣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85제곱미터 이하에다가 굳이 목숨 걸고 넣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무조건
조건에 맞는 청약을 넣으셔야 되고요. 조건에 맞는 금액, 내 청약 통장의 조건에 맞춰서 전략을 짜셔야 되시고요.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짤지는 이제 청약 통장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5월 초 예정이니까 4월 안으로 청약 통장 정리 한번 딱 해보시고요. 청약 통장 정리하셔서 내가 몇 회분이 되었는지,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금액 부분이 24회차가 되더라도 청약 금액이 200만 원 내지는 250만 원 아니면 300만 원이 안 되시면 의미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집 공고일 전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또 당일에 잊어버리거나 갑자기 청약을 내다가 그런 부분이 생기시지 않게끔 잘 접수를 하셔서 청약 통장을 꼼꼼하게 좀 체크하셔서 준비하시고 굳이 85제곱미터 이하만 전략을 짜실 게 아니라 85 초과가 있는 세종자이나 이편한 세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4-2 생할 거는 85 초과가 되는 블럭이 정해져 있어요.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때는 85 이하이신 분들한테 유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청약을 85 초과를 넣으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으시는 기회가 생기니까 전략을 조금 잘 짜셔서 잘 넣으시고요. 어느 지역이 좋은지,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지만 어느 카페에서 보니까 인지도와 선택을 했더라고요. 어느 지역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받으니까 우선은 1순위가 세종자의 이편한 세상 있죠? 아무래도 세종에서는 브랜드가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한순간은 BRT의 영향이 가장 셌는데 지금 4-2 생할 거는 BRT의 접근성에서 약간의 멀어짐이 있다 보니까 브랜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넣으실 때 어느 지역이 좋은지는 제가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청약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고요. 두 번째가 지금 브랜드 선의 조사에서는 세종자이와 이편한 세상이 우선은 현재까지는 1순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세대수로 가는 것 같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RT 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금호, 신동아가 붙는 지역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보시겠지만 이제 나머지 지역으로 선호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순위는 4-2 생활권의 L블럭인 GS와 대림지는 1200세대. 여기가 브랜드로 갖춰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세대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 선호도가 좋은 데는 M1블럭 있죠. 금호하고 신동아하고 지금 공급 예정인 지역, 그 다음에가 이제는 한신, 금성백조가 짓는 블럭 있죠? L2하고 L1 블럭이 좀 인기도가 좋아졌어요. 왜냐면 삼성천이 아무래도 천뷰가 나오는 영향이 좀 있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코오롱 동부에서 짓는 M5나 L3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선은 입지 여건에서 선호도가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홍보 전략으로 봤을 때는 자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자이를 한번 5월 달에 청약이 있으니까 이곳을 좀 넣어보시고 전략을 조금 짜셔서 넣으시는 거를 제가 팁을 여러 개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청약에 꼭 넣으시고요. 청약 꼭 넣으시고, 제가 지금 몇 가지 팁을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이 팁을 가지고서 4-2 생활권 청약을 꼭 넣으시고요. 꼭 당첨되시고요. 혹시 청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세종시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제가 상담을 못 해드려도 저희 사무실에는 저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직원분들이 많이 상담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벌써 4월 20일입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행복한 4월의 20일 세 번째 주말을 보내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세종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이었습니다.